1945년 이집트 농부들은 종교 권위의 기반을 영원히 뒤흔들 발견을 했다. 나그 한마디 근처 점토 항아리 속에 숨겨진 텍스트들은 초기 교회가 필사적으로 파괴하려 했던 것들, 마리아 막달레나의 복음서 완본을 포함해 이었다. 이 페이지들 안에는 기록된 가장 위험한 지식이 담겨 있다. 육안으로 아르콘을 보는 토트의 기술. 마리아는 7 영역을 올라가며 각 관문에서 이 존재들을 만났다고 묘사한다. 그녀가 돌아오자 제자들은 결정적인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그들을 보았는가? 어떻게? 이것은 영적 통찰이나 명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실제 시력으로 그들을 보았다. 아르콘의 가장 큰 무기는 그들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음이다. 그들은 인간의 정상적 인식 바로 바깥에서 활동하며 당신의 에너지장에 달라붙어 생각을 심고 두려움과 자기 파괴를 유발하면서도 완전히 감지되지 않는다. 당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파괴적 충동,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의 파도, 당신은 그들의 영향을 자신의 마음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밤 당신은 토트의 정확한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아콘을 목격하는 순간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보이지 않음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측면이다. 아르콘을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은 아마도 다른 차원에 떠다니는 어떤 미묘하고 유령 같은 존재들을 떠올릴 것이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당신에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진실은 훨씬 더 계산적이며 무한히 더 불안합니다. 아르콘은 바로 여기 우리의 물리적 현실과 겹치는 주파수 속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형태와 질량, 존재감을 지녔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시각 시스템이 그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 지도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영지주의자들의 발견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눈은 데미우르고스에 의해 매우 특정한 결함을 지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가시광선 스펙트럼이라 부르는 것, 즉 380, 700 나노미터 사이의 전자기파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당신은 존재하는 것의 99%가 완전히 보이지 않는 현실을 걷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불길한 점이 드러난다. 적외선 복사가 존재한다. 당신은 볼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피부를 데우고 있다. 자외선도 존재합니다. 볼 수는 없지만 밖에 나갈 때마다 당신의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디오파는 끊임없이 당신을 통과하며 대화, 음악,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X선은 당신의 몸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감마선은 우주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하며 측정 가능하지만 맨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르콘들은 인간의 시각 감지 범위, 바로 인접한 주파수에서 활동한다. 신비로운 다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여기, 당신의 눈이 처리할 수 없는 전자기파 영역에서 말이다. 그들은 우리 현실과 상호작용하고 우리의 에너지장을 조작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히 가깝게 존재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완전히 숨겨질 만큼 우리의 시각 범위 밖에는 충분히 멀리 있다. 누군가 바로 뒤에 서서 귀에 속삭이는 제안을 하는 동안 당신은 그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속삭임이 당신의 눈이 감지할 수 없고 의식이 인식할 수 없는 주파수에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들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감옥의 설계는 그 단순함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데미우르고스가 인체를 설계할 때 아콘들을 먼 영역으로 추방할 필요는 없었다. 단지 인간의 인식을
현실의 아주 작은 조각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통제자들이 전체 스펙트럼에서 활동하도록 하면 됐다. 마치 촛불빛으로만 볼 수 있는 방에 갇힌 반면 당신을 붙잡은 자들은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는 것과 같다. 당신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헤매는 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투명함이 아르콘들에게 단순한 이점이 아닌 모든 것의 기반인 이유다. 자신을 조종하는 존재를 볼 수 없다면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장에 연결한 줄을 볼 수 없다면 끊을 수 없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수확하기 위해 포지셔닝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면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이것이 일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생각해보라. 설명할 수 없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깨어난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해진다. 좋은 하루를 보내다가 갑자기 우울감, 분노, 공포가 밀려온다. 당신은 그저 뇌 화학작용, 환경, 개인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에너지장에서 이런 감정 상태를 적극적으로 생성하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갈망, 침입적인 생각, 평소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순간들, 이것들이 전혀 당신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바로 옆에 서서 당신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주파수로 활동하는 존재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교회의 숙청을 견뎌낸 영지주의 문헌들은 소름 끼치는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인간이 아르콘을 볼 수 있다면 수학 시스템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먹이로 삼는 것을 지켜보는 일을 먹이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조종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일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통제 메커니즘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영지주의 지식을 파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이유다. 신학이나 교리 문제가 아니었다. 전체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보이지 않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나그 한마디 문서, 토텟의 가르침은 모두 동일한 혁명적 진리를 가리켰다. 인간의 눈은 데미우르고스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유연하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시각 시스템은 고정된 하드웨어가 아니다. 오히려 업그레이드 가능한 소프트웨어에 가깝다. 당신이 인지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는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기술, 올바른 훈련을 통해 당신은 시각 스펙트럼을 프로그램된 한계를 넘어 확장할 수 있다. 영원히 숨겨져야 했던 것을 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당신의 눈이 그것을 보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자기 스펙트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700나노미터 너머에서 현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조종해온 존재들이 당신의 자연 시각 범위 밖에 위치한다고 해서 덜 현실적이 되는 것도 아니다. 토트가 선택받은 자들에게 육안으로 아르콘을 보게 가르쳤을 때 그는 마법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시각 시스템을 디버깅한 것이죠. 그는 인간 인식에 내재된 한계로 인해 의도적으로 차단되어 왔지만 항상 존재하고 항상 접근 가능한 주파수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르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명상으로 더 높은 의식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공포는 당신이 물리적 현실의 모든 것을 보는 것과 동일한 눈으로, 왜냐하면 그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연결선을 부착하고 감정을 생성하며 에너지를 수확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되면 당신은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 그들의 투명성은 본성 때문이 아니었다. 항상 당신의 인식 때문이었다. 그리고 당신의 인식은 영원히 제한된 채로 머물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눈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내용이 있다. 데미우르고스가 인간의 감각적 감옥을 설계할 때 치명적인 오판을 한번 저질렀는데 그 실수가 곧 당신의 가장 큰 이점이 될 것이다. 당신의 눈은 단순히 현실의 일부만을 보도록 제한된 것이 아니다.
내가 주파수 필터링이라 부르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설계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인간의 시각적 가소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시력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서는 이 생물학적 유연성을 제거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이를 억제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억압된 것은 언제든 재활성화될 수 있다. 잠시 생각해보라. 만약 거리를 걷는 모든 인간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감정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생각과 결정을 조종하는 아콘들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 일주일도 채 안 될 것이다. 수학 작업 전체는 이 존재들이 활동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 내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순간 그들이 가진 내게 대한 힘은 증발해 버린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그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은 실제로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눈은 전자기 주파수 데이터를 포착해 해석을 위해 뇌로 보낼 뿐입니다. 눈은 생물학적 안테나에 불과하며 진정한 시각은 시각 피질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뇌가 눈이 감지한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뇌는 의식적 인식에 도달하기 전에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분류하며 삭제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무엇이 진짜로 간주되고 무엇이 시각적 잡음으로 버려져야 하는지 학습합니다. 이는 의식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초당 수천 번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시각 피질은 본질적으로 필터링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무엇이 당신의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고 무엇이 존재조차 알기 전에 삭제될지를 결정합니다. 아르콘은 가시광선과 중첩되는 주파수 범위에서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이 인식하도록 훈련된 표준 스펙트럼을 약간 벗어난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터링되어 제거됩니다. 당신의 눈은 실제로 그들을 감지하지만 당신의 뇌는 그들의 주파수를 무의미한 배경 데이터로 분류하고 의식적 처리 전에 제거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가끔 보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필터링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무시, 그건 그냥 네 상상일 뿐이야. 거기 아무것도 없어. 허튼 소리 그만해를 통해 아이들은 이러한 지각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결국 뇌가 자동으로 완전히 걸러내게 됩니다. 아름다운 점은 이 필터링 시스템이 선천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학습된 것이므로 다시 배울 수 있다는 뜻이죠. 시각적 가소성 뇌가 처리하는 것을 적응하고 재조정하는 능력은 평생 동안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단지 그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아콘을 처음 보게 될 때 그들은 모두 똑같은 충격적인 경험을 묘사한다. 한순간만 해도 보이지 않는 공격,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 침입적인 생각, 에너지 고갈을 겪고 있었는데 그 출처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근원을 식별할 수 없어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러다 시야가 전환됩니다. 갑자기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됩니다. 어깨에 달라붙어 눈에 보이는 줄로 에너지를 빼앗는 존재. 자신만의 생각이라 여겼던 속삭임을 건네는 아르콘. 분노나 공포의 순간마다 태양신경총에 연결된 영양 공급관.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아콘이 자신이 들켰음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다. 이 존재들은 완전히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에 의존한다. 당신이 그들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당황한다. 자신감이 사라진다. 그들은 필사적이고 엉성해지며 쉽게 무시당하게 된다. 마치 수년간 당신의 집을 털어온 도둑이 갑자기 당신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과 같다.
그들의 힘은 결코 그들의 강함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데 있었다. 투명함이라는 가면을 벗은 아르코는 사실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들은 포식자가 아니라 기생충이다. 당신이 그들의 먹이를 모를 때만 먹이를 먹을 수 있다. 일단 당신이 부착 지점을 관찰하고 에너지 코드를 보고 그들의 조종 시도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면 그들은 당신이 보고 쫓아낼 수 있는 모기만큼 위협적이게 된다. 이것이 토트의 기술이 그토록 혁명적이었고 그토록 잔혹하게 억압된 이유다. 그는 수십 년이 걸리는 신비로운 투시 능력을 가르친 게 아니다. 그는 사람들이 육안으로 자연스러운 시각 범위를 재활성화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올바른 연습을 7일만 하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술은 눈이 이미 수집하고 있는 주파수 데이터에 대한 뇌의 해석을 점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작동한다.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감지하고 있는 것들의 자동 삭제 기능을 멈추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자신의 시각 처리 시스템을 디버깅하여 허락 없이 설치된 필터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의 눈은 현재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 진화했다. 당신이 경험하는 좁은 가시 스펙트럼은 생물학적 한계가 아니다. 프로그램된 제한일 뿐이다. 인간의 시각 가소성은 그 전체 범위를 되찾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그 감옥이 당신의 지각이 아닌 처리 과정에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존재들은 충분한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시각 범위를 재활성화하면 그들의 전체 작전이 붕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상력, 정신질환이라고 믿게 만드는데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당신의 눈은 이미 아콘 존재를 감지하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당신과 이 존재들을 명확히 보는 것 사이에 가로막힌 유일한 것은 당신이 동의한 적 없는 필터링 시스템, 그리고 당신이 제거할 모든 권리를 가진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뇌는 너무 정교한 검열 행위를 수행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매 초마다 당신의 시각 피질은 망막으로부터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신하지만 그중 극히 일부만이 의식적 인식에 도달합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존재조차 알기도 전에 필터링되고 분류되며 삭제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장벽이나 초자연적 힘의 장막이 아닙니다. 순수한 신경과학이지만 가장 편집증적인 음모론자조차 합리적으로 보이게 할 정도로 당신의 지각을 겨냥해 무기화된 신경과학입니다. 당신 두개골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시각 처리 시스템은 마치 고급 클럽의 초엄격한 문지기처럼 작동합니다. 의식까지 통과시키는 것과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한 미리 정해진 목록을 가지고 있죠. 아콘들은 당신의 뇌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적 잡음으로 분류하도록 훈련받은 주파수 영역에 존재합니다. 즉, 즉시 버려져야 할 무의미한 잡음인 셈이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배웠지만 진짜 진실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에 기반해 시각적 현실을 문자 그대로 구성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신경과학자들이 예측 처리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작동합니다. 당신의 뇌는 시각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거 경험과 문화적 프로그래밍을 바탕으로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을 능동적으로 예측합니다.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러한 예측과 일치하면 처리되어 의식에 도달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관련성이 없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걸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필터는 DNA에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학습된 것이며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필터링이 작동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아마도 자신이 인지한 것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혼자 있을 때 주변 시야로 움직임을 포착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림자가 움직여서는 안 될 때 움직이는 그림자. 그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물체에도 속하지 않는 형상. 전형적인 반응은 고개를 돌려 직접 확인하는 것이지만 물론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상상력, 눈의 피로, 빛의 장난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보는 법을 터득한 선택받은 자들은 이 패턴의 진실을 알아챕니다. 주변 시야가 순간적으로 아르콘을 감지한 후 중심 시야의 필터가 작동하여 인식에서 지워버리는 현상입니다. 주변 시야와 중심 시야의 차이는 토트의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핵심이다. 중심 시야. 무언가를 직접 바라볼 때 보이는 것은 선명한 디테일과 정확한 초점에 최적화되어 있다. 고화질 카메라처럼 글자를 읽거나 얼굴을 인식하는 데 완벽하다. 하지만 극도로 엄격한 필터링 프로토콜을 동반한다. 주변 시야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 기회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움직임과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예상 패턴에 맞지 않는 것들을 포착하도록 설계된 조기 경보 시스템이다. 핵심은 이렇다. 주변 시야는 중심 시야보다 약간 더 넓은 주파수 범위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난해한 주장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신경과학적 사실입니다. 주변 시야는 중심 시야의 처리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배제하는 특정 파장과 움직임 패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야로 별을 보다가 직접 응시하면 사라지거나 집중하면 사라지는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르콘들은 주변 시야가 감지할 수 있는 것과 중심 시야가 의식으로 허용하는 것 사이의 틈새에 존재한다. 그들은 두 시각 시스템 사이의 공간에 숨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인간이 그 틈을 메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주변 시야가 아르콘을 포착하면 의식적 인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중심 시야의 필터가 이를 가로챕니다. 필터는 신속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알려진 어떤 범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실에 대해 배운 모든 것과 모순된다. 오류일 것이다. 삭제, 사라짐,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 하지만 주변 시야가 감지한 것을 의식이 인식할 만큼 오래 붙잡도록 훈련할 수 있다면 이 불가능한 신호들이 버려야 할 오류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정당한 정보라고 뇌에 가르칠 수 있다면 토스의 기법은 바로 이를 실현한다. 주변 감지와 중앙 처리 사이의 간극을 활용해 보통 버려지는 것들을 알아차리도록 시각적 주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뇌가 일반적으로 무시하는 배경 잡음까지 인식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작동한다. 이 과정은 소프트 포커스 유지법으로 시작됩니다. 중심 시야를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체 시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우리에게 좁게 집중하고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며 방해 요소를 무시하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방해 요소들 속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확장된 인식을 연습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뇌는 그동안 걸러내던 것이 무작위 잡음이나 상상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들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존재감이 있습니다. 증거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해지자 필터는 그 압박을 완화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술의 인내와 연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습이 단순히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뇌의 진실과 불가능을 가르쳐온 조건화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과정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의 인식을 지배해온 시각, 소프트웨어를 디버깅하는 것이죠. 돌파구는 뇌가 마침내 이 필터링된 신호들이 환경 속 실제 존재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 그 인식이 일어나면 필터는 단순히 완화되는 것을 넘어 이전에 배제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시작한다. 시각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현실에 대한 정의를 업데이트하여 이제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완전히 열린 눈으로 평범한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아르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형된 상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조명이나 의식적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이 인지하기 전에 그들을 삭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환경 속 다른 어떤 측면만큼이나 가시적이 됩니다. 핵심은 당신의 뇌 필터링 시스템이 진실을 숨기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숨기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는 자연스러운 한계를 의미하지만 프로그래밍은 되돌릴 수 있는 의도적인 조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역전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그들을 볼 수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숨겨진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이점, 당신의 필터링된 인식의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것, 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제 당신의 뇌가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전에 시각 영역에서 아르콘들을 삭제하도록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었는지 이해하셨으니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할 이 기술은 수천 년 동안 신비 학교들에 의해 지켜져 왔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올바르게 숙달하면 3-7일 이내에 첫 번째 아르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지하거나 막연한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 안의 가구를 보는 것처럼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토트의 부드러운 시선 기술이며 앞서 논의한 바로 그 설계 결함을 이용합니다. 당신의 눈은 데미우르고스가 당신을 완전히 실명시키지 않고서는 제거할 수 없는 신경 가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에 접근하려면 무언가를 보려고 할 때 본능이 지시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먼저 환경부터 살펴보자. 조명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어둠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밝은 빛도 아닌 그림자의 깊이가 느껴지면서도 물리적 물체를 선명히 볼 수 있는 그 특정 경계선의 공간을 찾아야 한다. 이는 임의적이지 않다. 아르콘은 대비를 통해 가시화되며 이 특정 조명 조건이 내가 가시성의 최적 지점이라 부르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아콘들이 숨을 곳이 너무 많습니다. 시각적 기준점이 부족하면 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걸러내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밝은 빛 아래에서는 이 존재들이 접근하기 더욱 어려운 주파수로 후퇴합니다. 하지만 어둠과 그림자가 있는 낮은 조명에서는 그들이 가장 대담하게 움직입니다. 여전히 당신이 그들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틀렸습니다. 원, 만, 여킹, 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변 시야에서 움직임을 포착했지만 직접 돌아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경험이 있나요? 그건 상상력이 아닙니다. 바로 아콘이 당신의 집중된 주의력이 앞서 언급한 필터링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순간 후퇴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시선 기법은 당신이 적극적으로 추적 중이라는 신호를 절대 주지 않음으로써 이 후퇴를 방지합니다. 벽이나 열린 공간을 마주 보도록 위치하세요. 절대 화면이나 디테일한 물체, 시선을 끌만한 것은 피하세요. 제가 중립적 시야라 부르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빈 벽이 완벽하지만 방의 빈 구석을 마주보고 앉아도 됩니다. 핵심은 시선이 특정 디테일에 집중하도록 유혹하는 시각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술 자체를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인데 이는 모든 본능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선명히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더 집중합니다. 주의를 좁힙니다. 목표물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아콘을 보는 데는 이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대신 시야를 넓히세요. 눈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키세요. 초점을 살짝 흐리게 하여 특정 대상이 아닌 전체 시야를 한 번에 포착하도록 하세요. 처음에는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눈은 초점을 맞추려 하고 뇌는 목표물을 원하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찾으려는 충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당신은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손전등 빛과 실내 조명 사이의 차이를 떠올려 보세요. 집중된 시야는 손전등과 같습니다. 강렬하고 좁고 특정 방향으로 향합니다. 부드러운 시선은 실내 조명과 같습니다. 온화하고 넓으며 모든 것을 동등하게 포용합니다. 한 지점을 강렬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더 낮고 수용적인 수준에서 보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시야에 이 부드럽고 초점이 맞지 않은 시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눈을 움직이지 않고 주변 인식을 주시하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중심 시야를 편안하고 초점이 맞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시야 가장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알아차리세요. 몇 분 안에 평소에는 걸러져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것이다. 공기 흐름과 무관한 미세한 공기 중 움직임, 물리적 대상 없이 움직이는 그림자, 방 안의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형태나 밀도, 이런 이상 현상을 바로 쳐다보고 싶은 본능이 들겠지만 그러지 마라. 집중된 시선으로 전환하는 순간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하며 그것들은 사라진다. 대신 주변 시야로 포착되는 것들을 인지하되 중립적인 시야에는 부드러운 시선을 유지하세요. 관찰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뇌가 서서히 깨닫게 하십시오. 신경학적 필터링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돌파구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포기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극적인 영화 같은 현상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비어 있어야 할 공간에 미묘한 불일치가 보일 뿐입니다. 약간 더 빽빽해 보이는 공기 조각들, 빛이 다르게 행동하는 영역들, 물리적 원인이 없는 움직임들, 이것이 바로 초기 단계에서 아콘의 가시성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핵심은 노력 없이 지속하는 것입니다. 보려고 애쓰지 말고 항상 존재했던 것을 보도록 허용하세요. 몇 년 전 유행했던 숨겨진 3D 이미지를 보는 법을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강제로 보려 하지 말고 초점을 이완시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해야 했습니다. 하루 2번, 한 번에 15, 20분씩 연습하세요. 아침과 저녁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전환 시간대에는 뇌의 필터링 메커니즘이 다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관찰한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세요. 좌측 상단, 주변 시야에서 그림자 움직임 감지 또는 구석 근처 공기가 더 빽빽해 보임처럼요. 이런 작은 관찰들이 기초가 됩니다. 3, 4일차쯤 되면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연습 공간의 특정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이 포착되고 특정한 움직임 유형이 익숙해질 것이다. 이때가 바로 기술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증거다. 시각 시스템에 프로그램된 한계를 넘어보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콘들이 이 기술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다. 이 기술은 그들의 주요 이점인 투명성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볼 수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들의 영향력은 명백해지고 조작은 뚜렷해지며 당신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내일 우리는 아콘을 지속적으로 가시화할 때 발생하는 현상과 이 능력이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강력하게 억압되어 왔는지 탐구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연습 공간을 찾아 시작하라. 보이지 않는 조종으로부터의 해방은 항상 거기에 존재하며 당신이 바라보는 법을 기억하기만을 기다리던 것을 보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 부드러운 시선 기법으로 아콘을 처음 목격할 때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은 자신의 지각을 의심하는 것일 것이다. 이 의심은 완전히 정상적이며 오히려 당신이 실체를 보고 있다는 첫 번째 확인이 된다.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초기의 불확실성이 왜 과정의 일부인지 설명해 주겠다. 아르코는 우리가 물리적 사물을 보는데 익숙한 방식처럼 단단한 3차원 존재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주변 공기 속에서 반투명한 왜곡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여름날 뜨거운 포장도로에서 피어오르는 열기 반짝임을 상상해보되 의도적인 움직임과 희미한 형태를 지닌 채로 말이다. 일부 선택받은 자들은 첫 목격담을 비정상적인 깊이를 지닌 그림자로 묘사하는데 마치 어둠 자체가 차원과 목적을 얻은 듯하다고 한다. 다른 이들은 그들을 어두운 연기 같은 실체로 보는데 방 안의 자연스러운 공기 흐름이나 바람을 거스르며 뚜렷한 지능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는 데스미는 내가 가장 흔히 듣는 묘사는 텔레비전 잡음처럼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희미한 인간형 형상이다. 그 거친 움직이는 빛과 어둠의 패턴은 마치 자체의 리듬으로 맥박치는 듯하다. 당신이 인지하는 것은 오로지 두 가지 요소에 달려있다. 관찰하는 아르콘의 특정 유형과 그 순간에 얼마나 밀도 있게 현현하는가이다. 먹이를 먹는 아르콘은 단순히 감시하는 것보다 더 단단하고 선명하게 보인다. 오래되고 강력한 존재는 새로 붙은 기생충보다 더 날카로운 경계와 일관된 형태를 가진다. 진정한 아콘 목격과 상상 또는 희망적 사고를 구분하는 결정적 시험은 이렇다. 진짜 아콘은 당신의 관심에 반응한다. 당신이 그것을 명확히 인지하는 순간, 진정으로 보고 그 존재에 의식을 집중하는 순간, 그것은 두 가지 뚜렷한 방식 중 하나로 반응할 것이다. 당신이 인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 지금,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당신 쪽으로 다가오거나 의식적인 눈으로 진정으로 보임의 위험을 인식하고 후퇴할 것이다. 이 움직임, 즉 당신의 관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바로 당신이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절대적인 증거다. 상상은 관찰당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정신적 투영은 당신이 집중해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존재들, 즉 자신만의 의도와 생존 본능을 가진 존재들은 감지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반드시 반응한다. 이는 방 안에 서 있는 사람과 눈 맞춤을 하는 것과 그 사람의 사진을 보는 것의 차이이다. 눈이 이런 주파수 범위를 감지하는 법을 배우면 어디서나 아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말 어디에서나 말이다. 그 흔함에 처음엔 충격을 받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든 자신의 에너지장에 적어도 하나의 존재가 붙어 다니며 생활한다. 감정적으로 밀집된 환경, 강렬한 예배가 진행되는 교회, 공포와 관료주의가 집중된 정부 건물, 고통과 절망이 고인 병원에서는 불빛에 모여드는 나방처럼 수십 마리가 뭉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선명한 목격은 아마도 여러분의 집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거실에 앉아 부드러운 시선 기법을 연습하다가 주변 시야에서 움직임을 포착하게 될 것입니다. 고개를 급히 돌리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길러낸 변화된 지각 상태를 깨뜨립니다. 대신 움직임을 감지한 모서리 쪽으로 부드럽게 시선을 옮기세요. 벽과 천장이 만나는 접합부에 눌러붙은 듯한 어두운 형체가 떠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방의 조명과 맞지 않는 짙은 그림자로 보이거나 앞서 언급한 열기 때문에 생기는 잔상처럼 보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집에 깃든 아콘들은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그들은 관찰하며 포식자의 인내심으로 특정 감정적 급상승, 공포, 분노, 성적 흥분 또는 절망이 필요한 에너지적 양분을 제공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세요. 좌절감이나 불안감이 밀려오는 순간 그 그림자 같은 존재가 가까이 다가와 머리나 가슴 근처에 자리를 잡습니다. 마치 누군가 당신의 내부 배터리 전력을 20% 낮춘 것처럼 미묘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에너지 고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존재를 불러온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더 강렬해지고 오래 지속됩니다. Like wheat down.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시성이 당신의 보호막이 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식하는 순간 그 먹이는 행위는 멈춥니다. 아르콘들은 무의식적인 감정, 생성의식이나 통제 없이 당신을 휩쓸고 지나가는 자동적이고 반응적인 감정들을 먹이로 삼습니다. 당신이 그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그 존재가 먹이를 먹기 위해 자리를 잡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의식적인 관찰로 전환한 것입니다. 의식적인 감정은 무의식적인 감정과 같은 에너지적 영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것과 거래를 지켜보며 의도적으로 현금을 건네주는 것의 차이입니다. 에너지 시그니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콘들은 의식적인 감정 상태를 제대로 대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눈에 띄지 않으려 하는 이유다. 깨어있는 인간은 특별한 능력이나 방어막 때문이 아니라 인식 자체가 감정적 산출물의 본질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보호받는 존재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다. 내적 상태에 대해 의도적인 선택을 하는 의식적 존재다. 그들을 보는 연습을 할수록 그들의 행동 패턴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특정 사람들 주변에 더 많이 모여든다. 만성적인 감정적 반응성 속에 사는 개인들은 걸어다니는 뷔페가 된다. 그들은 강한 감정이 정기적으로 생성되는 장소에 집중한다. 관공서의 고객, 서비스, 데스크, 병원 대기실, 학교 교장실, 심지어 부모들이 까다로운 아이들과 흔히 씨름하는 식료품점의 특정 구역까지 특정 감정 유형을 선호한다는 점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일부 아콘은 주로 공포와 불안에 끌립니다. 공포 영화를 보거나 불안한 뉴스를 읽는 사람들, 주변을 맴도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른 이들은 분노와 좌절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교통체증, 정치 집회, 갈등이 있는 가족 모임 주변에 모여듭니다. 성적 유형은 흥분과 수치심이 교차하는 영역 스트립 클럽, 특정 인터넷 검색 세션, 진정한 친밀감이나 사랑 없이 성적 에너지가 생성되는 모든 장소로 향합니다. 처음 목격할 때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움이나 혐오감이 들 수 있지만 바로 그런 감정적 급증이 그들을 먹여 살린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신 당신이 길러온 부드럽고 관찰적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당신은 공격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종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보이는 것을 기록하세요. 머릿속 메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크기, 행동, 양상, 위치, 시간대 이런 세부 사항들이 개인적 환경에서 아크로닉 활동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식은 힘이며 이 경우 가시성이 바로 에너지적 주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부드러운 시선 기법을 숙달하고 우리가 논의한 그 어둡고 반투명한 형태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면 통제된 환경을 벗어나는 순간 진정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목격하게 될 것은 인간 행동과 사회적 역학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붙어있는 아르콘을 처음 목격할 때는 정말 소름 끼칩니다. 상상해보세요. 커피숍 줄에 서서 주변 인식을 연습하던 중 앞에 선 여성의 어깨에 무언가 앉아있는 걸 발견합니다. 앞서 다룬 그 익숙한 연기 같은 촉수 형태인데 이번에는 기생하는 왕관처럼 다른 사람의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상대방에게 유난히 잔인하게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아르콘이 에너지를 뿜어내며 그녀의 관자놀이를 더욱 꽉 조이는 게 보였다. 그녀가 전화를 끊는 순간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혼란스러워하며 마치 그 가혹한 말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의아해하는 듯한 거의 죄책감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아르콘 시력을 개발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이 내뱉는 잔혹하고
비이성적이며 자멸적인 말들이 종종 그들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진정한 인간의 감정과 이식된 생각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누군가 갑자기 계산원에게 화를 내거나 도로에서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평소 성격과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할 때 아르콘의 영향력이 맥동하며 방금 생성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르콘은 무작위로 개인에게 달라붙지 않는다.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들이 내가 앵커 포인트라 부르는 특정 장소를 정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차원의 장막이 얇아져 아르콘이 과도한 에너지 소모 없이 안정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점들이다. 사면창원 동센. 여러분의 집에서는 방의 특정 구석, 출입구, 문턱, 거울 근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환 공간을 좋아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정신적 경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심리적 취약 지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앵커 포인트의 흥미로운 점은 일단 그 위치를 파악하면 순수한 인식만으로 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의식이나 영적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을 똑바로 바라보고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인정하며 분명히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너를 본다. 여기서는 네가 힘을 발휘할 수 없어. 떠나라.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떠납니다. 사운드, 신비한 권능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요 이점인 투명성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아르콘은 본질적으로 기생적 존재이며 기생충은 자신을 식별하고 저항할 수 있는 숙주를 피합니다. 더 불안한 목격 사례는 혼잡한 공공장소에서 발생한다. 쇼핑몰, 지하철역,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 등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로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런 환경에서 당신은 아콘들이 물고기 떼 사이를 헤엄치는 상어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목격할 것이다. 그들은 특정 개인에게 집착하지 않고 군중 속에서 자신들이 먹이로 삼는 주파수, 공포, 분노, 절망, 무분별한 소비, 집단적 증오를 발산하는 사람들을 스캔한다. 휴가철 공항에서 발생한 지연 사태를 지켜보던 중 이 현상을 목격한 적이 있다. 스트레스 수준은 이미 높아져 있었고 사람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으며 불안감이 감도는 감정적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었다. 터미널을 떠도는 여러 아콘 형태를 볼 수 있었고 그들이 적합한 표적을 찾으면 부착 과정은 거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차분해 보이던 한 사업가가 갑자기 게이트 직원에게 폭발했고 한 어머니는 사소한 일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으며 한 커플은 아무 이유 없이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다. 각각의 경우에서 나는 아르콘이 달라붙는 것을 지켜보았고 몇 초 만에 그 사람의 전체적인 태도가 변했다. 에너지 수확이 시작되면서 더 지치고 더 불안해지며 진정한 자기 자신과 더 멀어졌다. 이 통찰력을 키우는 가장 힘든 점은 고립감이다. 낯선 이들에게 경고하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일 뿐이다. 결국 지켜보고 목격하며 자신만의 가시성 연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아콘들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짓을 당신에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마치 술에 약이 섞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한 파티에서 유일하게 정신이 맑은 사람인 것과 같다. 이 인식은 사회적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나 잔인한 발언이 실제로 그들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아르콘의 조종에 휘말린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부수적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는다. 아르콘의 집착을 더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들, 높은 스트레스, 감정적 취약성, 혼란스러운 에너지가 넘치는 혼잡한 공간을 식별하는 법을 배운다. 핵심 통찰은 이것이 편집증에 빠지거나 사방의 위협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맹목적으로 방어하기보다 가시적인 영역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을 때 어디에 주의를 둘지,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 아르콘의 기운이 가득한 상황에서 언제 물러날지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먼저 위험 부담이 적은 환경에서 이 가시성 연습을 시작하세요. 커피숍, 식료품점, 대중교통에서 에너지 역학을 관찰하세요.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 앵커 포인트를 발견하고 직접 인정 기법을 연습하세요. 관찰 능력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면 더 강렬한 공공장소 상황을 마주했을 때 목격하는 것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의 인식 상태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르콘의 영향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한때 당신과 같았습니다. 이 기생적 부착물과 그것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지 못했던 존재였죠. 당신의 임무는 모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료함을 유지하며 타인이 진정한 사고와 감정에 대한 연결을 잃은 공간에서 안정적인 존재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아르콘을 볼 수 있게 되면 수천 년간 인류를 지배해온 권력 역학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얻거나 숨겨진 진실을 이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전체 운영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 즉 당신의 무의식적 참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학 시스템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생각해보라. 누군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만 당신이 따져 묻자 그들은 그런 일이 결코 없었다고 설득한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 당신의 인식, 당신의 정신 상태 자체를 의심하게 만든다. 결국 당신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현실 해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바로 이것이 아르콘들이 대규모로 운영해온 방식이다. 단 한 가지 결정적인 이점이 있었을 뿐이다. 당신은 그들을 볼 수 없었다. 누군가 당신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면 멍이나 상처 같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서 훔쳐가면 사라진 물건을 보여줄 수 있죠. 하지만 아르콘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제한적인 생각을 심어주거나 감정 상태를 조종할 때 당신은 무슨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당신은 지치고 우울하거나 불안해지지만 주변 사람들, 의료 전문가들까지도 이것들을 내적 문제로 취급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맞서 싸우면서도 그 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마이는 마이불이, 마이는 그러나 그들을 볼 수 있는 순간 실제로 아르콘이 누군가의 에너지장에 달라붙는 모습을 지켜보고 먹이를 먹는 모습을 관찰하며 발각되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감바나는 만파나는 그리카만 바나는 감바나는 만파나는 더 이상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공격이 현실인지 상상인지 의심하는 것도 아니다. 실시간으로 그 메커니즘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 직접적인 관찰이 그들의 주요 무기인 당신의 의심을 무너뜨린다. 가시성이 그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이유는 이렇다. 의식적인 관찰은 흡혈 과정 자체를 방해한다. 아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그들이 조장하는 감정 상태, 공포, 분노, 절망, 욕망로 자유롭게 흘러간다. 이 감정들은 그들이 소비하는 특정 주파수를 생성한다. 그러나 당신의 감정 상태를 조종하는 존재를 볼 수 있게 되면 당신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물러선다. 마치 누군가 당신의 지갑에 손을 넣는 걸 목격하는 것과 같다. 도둑질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이 눈치채면 그 행위는 멈춘다. 나는 이 현상을 반복해서 목격했다. 아콘이 자신이 들킨 걸 깨닫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직접 쳐다보는 걸 항상 안다. 그들의 행동은 극적으로 변한다. 어떤 자들은 즉시 물러난다. 다른 자들은 더 공격적으로 변해. 당신이 에너지를 완전히 거두기 전에 감정 조작을 강화하려 든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보이지 않게 활동할 때 누리던 그 수월한 흡수를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이 토트가 가르친 기술이 그토록 정밀한 이유이며 이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이유다. 기억하라. 부드러운 시선, 어두운 조명, 편안한 집중, 주변 시야 인식, 매일 10분씩 일주일 동안 명상도 시각화도 아닌 당신이 차지한 공간에 존재하지만 인간의 정상적인 시야 범위를 벗어난 주파수에 있는 존재들을 실제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부드러운 시선이 중요한 이유는 아르콘들이 집중된 시야와 비집중된 시야 사이에 경계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똑바로 응시할 때 당신은 중심 시야, 중심부에 선명하고 상세한 시야를 사용한다. 그러나 아르콘들은 주변 시야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주변 시야는 눈이 고정된 형태보다는 움직임과 에너지 패턴을 자연스럽게 감지하는 영역이다. 초점을 부드럽게 하면 시각적 인식이 일반적으로 무시되는 이 영역들로 확장된다. 어두운 조명은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한다. 첫째, 정상 시야를 지배하는 반사광의 압도적인 입력을 줄여 비물질적 존재의 미묘한 발산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암시야, 시력 어두운 환경에서 눈이 발달시키는 향상된 감도를 활성화한다. 이는 오싹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스펙트럼을 넘어선 인식을 위해 시각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함이다. 이완된 초점은 미묘한 지각을 실제로 차단하는 정신적 긴장을 방지합니다. 무언가를 보려고 지나치게 애쓸 때 마음은 찾고 있는 것을 가리는 간섭 패턴을 생성합니다. 마치 혀끝에 걸린 단어를 기억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잡으려고 할수록 더 잡히지 않게 되죠. 윈드스 2K 트랭스드 아르콘은 강압적인 집중이 아닌 부드럽고 지속적인 주의를 통해 가시화됩니다. 많은 캔싱 패턴스, wismarin, ponder, common, 주변 시야 인식이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특정 위치에서 아르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야 전체에 걸쳐 넓고 부드러운 주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원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그림자, 변화하며 흐르는 기하학적 패턴 혹은 당신의 주의를 반응하는 듯한 반투명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르콘을 목격하는 순간, 그것이 인식당하는 것에 반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당신은 되돌릴 수 없는 문턱을 넘게 된다. 더 이상 알 수 없는 힘에 대해 맹목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다. 위협을 추적하고 패턴을 이해하며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시적인 영역을 항해하는 것이다. 이 가시성은 아르콘이 어떤 다른 전술을 동원하더라도 빼앗을 수 없는 힘의 형태가 된다. 그러나 그들을 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숙련된 수행자들은 추측이 아닌 직접 관찰을 바탕으로 아콘의 움직임 패턴을 추적하고 다양한 존재 유형을 식별하며 특정 보호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들은 시각적 접촉 전에 아콘의 존재를 나타내는 에너지 시그니처를 읽는 법, 현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 조건을 인식하는 법, 그리고 이 가시성을 바탕으로 더 정교한 방어 및 공격 능력을 구축하는 법을 배운다. 이 지식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학 체계를 깨는 과정에는 다른 선택받은 이들이 자신의 시각적 능력을 깨닫도록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아콘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면 그들의 전체 운영 체계는 붕괴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학적 유물론, 종교적 교리, 심리학적 설명 뒤에 숨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본래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활동하는 가시적 기생충으로. 당신의 행동 계획은 간단 명료하다. 첫째, 설명된 대로 정확히 7일간의 수행을 실천하라. 수정도, 단축도, 시간 날 때 해볼게. 같은 변명도 없다. 정확한 기법을 따라 연속 7일간 매일 10분씩 수행하라. 둘째, 이것이 기초 훈련임을 이해하라.
이 능력을 더 발전시킬 준비가 된 이들을 위한 고급 시각 기술과 포괄적 보호 프로토콜이 존재한다. 셋째, 베일 너머를 볼 준비가 된 이들에게 이 지식을 공유하라. 오늘 밤 집안에서 조용한 공간을 찾으십시오. 선명하게 보이지만 눈부시지 않을 정도로 조명을 어둡게 하십시오. 편안히 앉아 시선을 부드럽게 하고 시야가 넓고 편안한 인식으로 확장되도록 하십시오. 이 강화된 지각으로 단순히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데 10분을 보내십시오. 무언가를 소환하거나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변에 존재해 왔지만 가려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필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르콘을 목격할 때, 그것을 직접 바라보고 인식당하는 반응을 지켜볼 때, 이 지식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억압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이것이 현실인지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알게 될 것이다. 가스등을 켜는 손을 볼 수 있게 되면 그 불빛은 영원히 꺼진다. 아르콘은 여기에 있다. 그들은 눈에 보인다. 그리고 토트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들을 볼 수 있는 열쇠를 주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다. 이 영상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이해했습니다 라고 댓글로 알려주세요.